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는 애초 취지와 목적은 명확하고도 간결하죠.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임명안 등은 이런 목적에 얼마나 부응할까요? 겉으로는 여야가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주고받기식 양보와 타협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해서 특검을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한 대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정치권과 유가족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새누리당이 양보했다는 건데요. 또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기로 한 것도 새누리당의 양보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법의 가장 핵심인 수사권 문제를 여당 뜻대로 해버림으로써 특별법은 맥이 빠지고 말았죠.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대다수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 이것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었습니다. 즉, 진상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든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과 완전히 합치된 특검을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이 그 활동 기간에서부터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아시다시피 특검법에 있어서의 활동은 최대한 90일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상조사위원회와 일치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오늘 양당의 합의는 결국 국민과 세월호 유족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 그들만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이 됐지만은 세월호 가족들, 오히려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죠. 가족들이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핵심 요구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열기로 한 세월호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한 점도 또 다른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족들 강력 반발하고 나섰죠. 네, 한마디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어제 7시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했는데 향후에 대단한 경랑이 예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이런 수준의 특별법을 이루려고 그동안 100일 넘게 지금 116일째쯤 되죠, 오늘이. 심지어 한 달 가까이 단식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 해외에 계시는 교민 포함해서 국내외 국민들 400만 명이 서명해 가면서 싸워왔는가에 대한 허탈함과 규탄,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여야 합의 주요 내용을 잠깐만 보면 특검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긴다. 예. 그리고 특검은 대통령이 물론 임명한다. 이건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가 된 상설특검법에 준용해서 맡기겠다는 거고, 단지 특검을 도와주는 특검보라고 있죠.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 두어서 활동하게 한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그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좀 신뢰성 이런 거에 의문을 강력히 표명했고요. 특검 시한은 6개월입니다. 애초에 세월호 진상조사규명 특별법에서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활동 연한을 한 2년 정도로 좀 넉넉하고 길게 잡자. 그래서 꼼꼼히 하자. 그리고 거기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 대단히 줄어든 거죠. 물론 특검 시한을 6개월 1차 하고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두세 달, 길어야 두세 달 정도인 것이지 1년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굳이 하나 변화가 있다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이 모두 총 17명인데 유가족 추천인을 그동안에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리겠다는 거에는 합의한다. 양보라면, 유일한 양보라면 양보일 겁니다. 기타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 나머지 주요 핵심에 대한 사항은 새정치연합이 다 양보했습니다. 예. 유가족들 어제 회견 중에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응축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 제 코너 앞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것 같던데요. 겹치지는 않을 듯하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전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궁리만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뒤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나 있는가? 예. 오늘 합의, 그러니까 어제 합의죠. 어제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민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유가족들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인데, 네. 근데 가족대책위의 성명 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대목 말고 나머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을 한 3문장 정도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날도, 또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도, 이게 7월 24일이죠, 제 기억에.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왜 오늘 이 같은 합의를 했는가? 다음 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다른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랬고요. 예. 지난 4월 16일 이후로 아직까지 그날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더러 여기에서 멈추란 말인가? 평생 그날의 참사 속에서 살라는 말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이다. 마지막 한 대목만 더 들어보죠. 예. 가족대책위와 국민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 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유가족들의 상처 치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걱정이 되는데, 네.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대표가 왜 이런 수준의 특별법에 합의를 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예. 궁금해질 대목인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정 앵커께서 치유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치유에 도움커녕 오히려 상처를 더 나게 하는 수준이 그렇죠. 아닌가. 예,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오늘 내일 여론의 추이와 이런 것도 좀 봐야 할 거고요. 우선 이건 추론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주변 정황 이런 것들을 보면 진상규명위원회 별도의 독립적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여당이 또는 청와대 측에서 동의 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도 완강하게 고집하면서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아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는 협상장에 나서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감이나 이런 거겠죠. 또는 직접 타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 꼭 해야겠는데 당신들 어떠냐? 그러면 당신 저쪽에서 우리는 판이 깨져도 그건 못 하겠다. 법대로 하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꽉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진상조사위원 1명 늘려준 것이라도 받아서 실리를 확보하자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박영선 대표 입장에서 그냥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이런 정도 말고는 달리 뾰족하게 들만한 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사위원 1명을 늘려준다고 해서 즉 야당 측 추천이 5명, 유가족 추천이 2에서 3명으로 늘었으니까 모두 합쳐서 8명 아닙니까? 그런데 총 조사위원은 17명이거든요. 그럼 과반이 되려면 9명이 돼야 되죠. 예. 그런데 8명 가지고는 사실 뭘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것도 그렇게 현명한 수 계산 또는 실리를 확보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기본적인 투쟁 의지 또는 투쟁력에 의아심이 드는 가운데 730 재보선 참패가 야당의 협상력을 대단히 약화시켰을 것이다. 예. 이런 추론은 너무 상식적으로 충분히 되는 거고요. 또 협상이 장기화되면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도 했을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교착 상태 내지는 특별법 협상 장기화에 따른 비난은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간다는 것을 박영선 대표가 좀 소홀히 생각한 게 아닌가. 물론 길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여당 측에 오히려 비난이 갈 것이고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시간은 야당 쪽에 훨씬 좀 더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박영선 대표가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가족과 정부, 청와대, 새누리당 간에 이렇게 교착 상태 내지는 대립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야당이 크게 대선회를 함으로써 전선이 좀 흐지부지 되면서 혼란상은 훨씬 가중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근데 앞서 가족대책위 성명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교황 방한전의 타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거거든요. 네, 본질적으로 이것은 교황을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영접하고 인정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빈자, 약자, 그다음에 정치적 소외자 이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우리도 기대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교황이 상징적 압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결국 교황께서는 한 4박 5일 한국에 머무르고 나면은 곧 떠날 뿐이고 그렇죠. 나머지 우리의 주요한 현안 산적한 문제들은 결국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는 거죠. 교황이 그걸 와서 대신 해결해 준다고 그럴 수도 없지만 해결해 준다고 해도 그건 우리한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문제를 오죽히 못 나거나 정치권의 문제가 있건 협상력의 문제가 있건 하면은 교황 남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걸 외부인 손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현재 지금 단식자들의 목숨,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인 것은 맞는데 이런 수준의 특별법으로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단식을 풀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봤다면 그것은 오판을 해도 엄청나게 크게 오판한 게 아니냐.
그다음에 교황 방한 지금 15일 광복절 낮 오후 1시에 도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교황의 도착 전에 타결하려는 새누리당의 시도에 너무 순순하게 또는 순진하게 말려든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이른바 전략적 사고가 좀 부족했다. 그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를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예, 향후 전국 예상해 주신다면요? 우선요. 왜 박영선 대표 혼자서 이런 중대 결정을 내렸는가? 의원총회도 있고 추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진보 정의당이나 다른 당들 기타 야권 무소속 의원들도 있는 것이니까 이건 세월호는 말 그대로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난제이니까 이들과도 협의 내지는 의견 교환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거대 여당, 과반 여당에 맞서는 투쟁력이나 정치력을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최대 관련자이자 최대 피해자인 유가족,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도 최소한 400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가족이나 국민들에게도 설명 기회 또는 의견을 묻는 기회는 가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야당, 제1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반발과 일부 자중질환도 예상이 됩니다. 또 유가족들이 극한 투쟁에 나설 경우에 완충지대나 중재할 사람 또는 중재 역할을 할 사람이 사라진 것,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만 13일 날 처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이 8일 아닙니까? 예. 물리적으로 닷새가 남았는데 일요일도 있긴 합니다만 정 급하면 일요일 날 할 수도 있을 테고 토요일, 일요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야당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박영선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추락을 각오하고 국민께 의견을 묻는다거나 다시 하겠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지리한 투쟁과 유가족들의 처절한 외침,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이렇게 돼서 가장 안 좋은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어제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박 대통령 7시간 그 행적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잖아요. 네. 예. 황우여 개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항상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면 현안도 자연스럽게 함께 논의되곤 하는 게 저기니까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이 황우여 후보자에게 일본 산케이 신문, 극우 계열의 신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사라진 7시간 동안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소문을 기사로 실었다. 예. 국내에서 진상 규명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와 유사한 톤의 또는 이번 산케이 신문의 보도의 이른바 소스 또는 근거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칼럼이 한번 실린 적이 있죠. 꽤 오래전에. 한 20-30일 된 것 같은데요. 어쨌건 안 의원은 이제 그렇게 물으면서 만약 우리가 일본 총리를 또는 일본의 국왕을 그런 식으로 추측이긴 하지만 이렇게 흥미거리로 기사를 썼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당신 황우여 후보가 부총리가 되면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사청문회니까 이런 건 하나 붙여야 질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황 후보자가 만약에 부총리가 된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답했는데 이런 답은 하나마나한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던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KBS 기자도 했고 그런 사람인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국가를 떠나서 무책임한 언론 보도의 전형이다. 기자 출신이니까 또 한마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산케이 신문을 맹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산케이의 그 무책임한 보도를 공개적상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에게 또 유감을 나타냈거든요. 한마디 이렇게 양쪽으로 다 걸린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던 안민석 의원이 외국 언론이 국가 원수를 난도질 수준으로 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나는 그럴 수 없어서 물었다. 이랬는데 결국 설전으로 오갔는데 끝났지만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이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외 신문에 자꾸 나고 또 신문에 나면 뭐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 아주 정보력이 뛰어난 몇몇 사람 빼고는 다 신문에 난 거 가지고들 얘기합니다. 신문에 난 게 뭐 형편없는 정보란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커지고 본질적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그 문제를 명쾌히 해결을 못하고 있고 뭐 사생활이다 이랬다가 또 뭐 국가 안보다 이러니까 괜한 궁금증만 더 키운 그런 맞습니다. 해프닝입니다. 예. 그리고 황 후보자도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잖아요. 넓은 의미의 교통사고다. 예. 새누리당에서 제 기억에 벌써 무슨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로 말하는 사람이 세 번째 같아요. 예. 이제 이름 세다가 그것도 그냥 기억하기 싫어서 좋쳤는데 뭐 홍문종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황 의원 뭐 신임 당 대표도 지냈고 약간은 뭐 합리적이다 이런 사람 평도 들었고 또는 뭐 자기 색깔이 전혀 없는 무명무취한 뭐 이런 사람이다 뭐 많이 평가는 엇갈리는데 예.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냐라고 야당 의원이 물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사고라고 답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해도 되나 싶은데 말이죠. 저는 그냥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이렇게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야당 의원이야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말 끄집어내려고 묻는 거고요. 근데 지금 국민 정서나 단식하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발언이 이전에 교통사고 발언이 나왔을 때도 여론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 하겠다는 사람 이러니까 이제 황 후보는 이제 조금 뜨끔했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교통사고라고 말한 것은 사고 분류상 그렇게 말한 것이고 예. 사고의 의미는 단순히 교통사고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 이거 뭐 옹색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